우리 자아 안에는 항상 두 가지 모습이 공존을 해요. 외향적인 자아의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내향적인 자아도 있어요. 외향인인 사람들은 놀이기구에서 짜릿짜릿하게 나오는 그런 종류의 쾌락. 이걸 더 수용체가 많기 때문에 그걸 더 즐기고요. 내향인들은 침대에서 좋다 하는 그런 종류의 쾌락에 대한 수용체가 더 발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향인과 내향인이 서로를 별종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내향성의 그 지분이 조금 높을까? 아니면 외향성의 지분이 조금 높을까라는 걸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내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작은 것이라도 무조건 행동으로 옮기는 습관, 이거 몸에 배야 돼요. 일단 하자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장착시켜 놓고 있으면은 앞으로의 인생이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젊은 청년분들을 만날 때 절대로 하지 않는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너는 꿈이 뭐니? 절대로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만큼이나 어려운 일인지를 저는 너무나 잘 알거든요. 만약에 알라딘의 그 지니가 나타나서 소원을 한 가지 말해봐. 30초 안에 말해. 30초 안에 말 못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정말 괜찮은 소원을 빨리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진짜요? 예. 자, 어떤 소원을 말할 것 같으세요? 내 저녁이요? 아니, 그거는 빌지 않아도 자동으로 되는 건데 그 아까운 소원을. 지니가 나타나도 그 한 가지 소원을 말을 제대로 못 하겠는데 과연 꿈을 찾을 수 있을까? 그 나이에. 꿈이라고 할 만한 것을 내가 과연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죠. 제가 사실은 한 10년 전쯤에 책을 한 권 쓴 적이 있어요. 그 책이 20대 남성들을 위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성공한 남성 50명을 만나서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앞줄에 있던 질문 하나가 20대의 당신의 꿈은 뭐였나요? 이게 1번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전부 글쎄요. 딱히 꿈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었나요? 그냥 눈앞에 일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했어요. 하고 나니까 그 옆에 또 다른 일거리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루하루 다 해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고개를 들어보니 제가 이 자리에 있었어요.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막 본인이 마음대로 살거나 조금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종류의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 눈앞에 있는 일이라도 성실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다듬은 그런 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기가 무엇인가도 저는 질문에 넣었었어요. 자, 이 사람의 삶의 터닝 포인트. 이러면 어떤 대답이 대충 나올 거라는 상상이 드시나요? 그분들 중에서 아주 상당수, 50명 중에서 반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대답을 한 1위가 바로 군대였어요. 터닝 포인트가. 왜 군대를 통해서 그렇게 됐나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본인들도 딱히 뭐 공통된 그런 답은 못해요. 근데 제가 종합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이유를 나눠봤어요. 그게 대체 뭘까? 자, 한 가지는요. 책을 읽었어요. 처음으로. 군대 와서. 이분들이. 그 전에는 책을 별로 안 읽었던 거예요. 네. 그랬는데 군대에서 유일한 오락거리가 책이었다고 해요. 그분들은. 읽다 보니까 거기서 충격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아, 내가 모르는 삶의 자세들이 있구나. 나 정신 좀 차려야겠구나 하면서 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과 자세를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위 멍 때리는 시간이 많아졌다. 우리는 생활을 할 때 우리의 눈과 뇌를 그냥 심심하거나 그렇게 뭐 공백으로 놓아두지를 않아요. TV를 보든 스마트폰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잖아요. 어떤 시간에도 우리는 공백이 없어요. 이 뇌가
저절로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들 그런 것들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 가끔은 내 자신을 좀 멍 때리게 하면서 나 자신을 침잠해 보는 거. 그리고 책을 읽는 거. 이것만으로도 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찾아나가는 그런 힌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요, 꿈 대신 이 단어를 제안을 해요. 컨셉. 컨셉이 뭐냐면요,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목표 지점, 그걸 정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 줄을 깨닫고 내 인생의 주제를 스스로 정하는 건 중요하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글을 쓰는 일을 한다. 이게 제 컨셉이었어요. 제가 대학 시절 동안 치열하게 찾은 컨셉이. 글을 통해서 돈을 번다라는 건 굉장히 범위가 넓은 일이에요. 기자도 조금 알아봤고요. 기자 일도 해봤어요, 저는. 그리고 방송국에서 구성작가 일도 해봤고요. 영화 시나리오도 썼어요. 그리고 지금은 에세이와 자기계발서를 주로 쓰는 작가로 자리 잡고 있죠. 근데 저는 그 컨셉을 하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직업을 한 바운더리 안에서 계속 헤맸어요, 찾아서. 근데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이 일이 나한테 맞지 않고 IMF 때 방송국이 없어졌어요. 제가 일하던 곳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좌절하지 않고 다른 일을 금방 찾을 수 있었어요. 그냥 글 쓰는 일이면 되니까. 어떤 일이 나한테 맞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컨셉을 갖고 있는다는 것이 이렇게 유동적이고 저한테 재산이 되는 일이더라고요. 여러분도 본인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십시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며 어떤 일에 있어서 컨셉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꿈보다 컨셉이 더 중요한 이유는요.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일이 새로 생길지가 모르죠.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무직 중에서도 이런 걸 하고 싶어라고 콕 하고 정해놓으면은 그게 나중에 사라진다고 생각했을 때 의미가 없고 실용적이지 못한 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범위를 좁혔던 일이 더 비현실적이고 실용적이지 못한 그런 선택이 될 수도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직업에 얽매이지 않아도 돼요. 직업과 직장에만 얽매이게 되면은요, 우리가 그것을 이뤘을 때 그 이후의 삶이 너무 앞이 암담해져요. 본인의 컨셉을 분명히 갖고 계시는 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분들의 특징은 그 일이 없어져도 전혀 개의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꿈을 이뤘을 때 대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준다는 거. 저는 컨셉을 찾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자기 삶의 자세를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르게 잡아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같은 가치관으로 같은 태도로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앞에서 늘 선택의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내가 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줄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내 태도라든지 내 컨셉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으면 고민을 많이 안 해요. 그냥 나는 내 친구와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해지겠어. 그냥 안 빌려줘. 네. 이렇게 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 나는 친구가 그냥 소중하기 때문에 안 받아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돈을 주겠어. 이런 걸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도 저도 아닌 그런 태도를 선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돈을 빌려주고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그런 경우도 많이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종류의 선택의 순간이 우리 삶에 굉장히 자주 와요. 근데 내 컨셉을 선택을 하고 정하고 내 모습을 조금 명확히 하고 나면은요,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내 컨셉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사장님이요, 여기 있는 뒤에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질문을 면접 볼 때 꼭 한다고 해요.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까? 뭐 이런 질문이 다 있어요. 그죠? 면접 보는데 도대체 무엇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가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까? 네. 하면 뽑는데요. 그리고 당신 착한 사람입니까? 아닌데요. 저 나쁜 사람인데요. 이렇게 대답을 해도 뽑는데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어물어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뽑지 않았다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본인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본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 본인에 대해서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만이 본인의 컨셉을 찾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경험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아요. 경험 많이 하라는 거 저는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본인을 알기 위해서 또는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서 경험만 한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심지어 무슨 부활절 때문에 계란 100개를 한꺼번에 삶은 적이 있어요. 계란 100개 삶는 거 어떨 것 같으세요? 쉽지 않아요. 네,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게 어렵거든요, 분명히. 100개를 한꺼번에 삶을 수는 없으니까 20, 30개씩 나눠서 삶았어요. 첫 회차. 3개 빼놓고 다 깨졌어요. 분명히 레시피대로 했고 저 인터넷 찾아서요. 소금도 넣고 식초도 넣으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넣었어요. 그런데도 다 깨졌어요. 처음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소금을 굉장히 많이 넣어야 되는구나. 보통 넣어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생각을 해서 두 번째 때는 좀 많이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거 한번 삶아봤다고 두 번째는 3개밖에 안 깨진 거예요. 세 번째 삶았을 때는 어땠을까요? 100% 성공시켰어요. 생각해 보세요. 계란을 삶는 것 같은 그런 간단한 일조차도 한 번 경험해봤다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의 가치를 과연 폄하할 수가 있을까요? 하다못해 계란 삶는 것도 이런데 보다 큰 일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컨셉을 위해서 어떤 일을 찾을 때 좋아하는 일이 있고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적성에 맞는 일.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좋아하는 일은요. 내가 동경을 하고 이 마음에서 하고 싶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게 제가 지금 걸그룹이 하고 싶어요. 이거는 좋아하는 일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적성에도 안 맞을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제가 걸그룹을 하려면. 네.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 손을 뻗으면 할 수 있는 일. 한마디로 면접 보거나 시험을 봤는데 나를 받아주겠다고 하는 그런 일. 그게 바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주 상당수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취업난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하면서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많이들 선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할 수 있는 일을 하되 아주 중요한 그런 최소한의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마지막에 나오는 적성에 맞는 일이에요. 적성에 맞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적성에 맞아야만 그 일을 지속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지속하지 않으면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본인이 그 일을 통해서 얻어가는 게 많게 된다는 뜻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칼럼으로 썼습니다. 적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랬더니 누군가가 이런 악플을 달았어요. 적성은 젠장. 돈이 내 적성이다. 이 사람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런 결과를 얻으려면요. 충분히 오래 해야 돼요. 10년 동안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거기서 전문가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돈만으로 10년 동안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억대 연봉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50명의 성공한 사람들의 면면을 파헤쳐 봤는데 전부 평범한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그 평범한 분들이 가장 다른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잘할 수 있어 하는 자부심이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컨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찾고 그 적성을 통해서 오래 지속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일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다시 내놓습니다. 성공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도 성공적인 선택이다. 여기 작은 글씨로 보이세요? 뭐라고 써져 있는지? 한쪽은 베타맨, 알파맨이 있어요. 알파라는 거는요, 알파 메일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알파 메일이 뭐냐면은 늑대 무리에서 가장 지혜롭고 힘이 센 한 마리가 그 늑대 무리를 이끕니다. 그거를 알파 메일이라고 해요. 그 한 마리가 굉장히 뛰어난 한 마리가 다 이끌면서 그 무리의 생존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잘나고 또 성공 욕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알파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 욕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알파맨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 알파맨의 모습을 보고 그래, 저 모습대로 닮아서 그렇게 살아야 해. 사회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강요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 반대의 대척점에 베타맨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성공을 할 필요가 있나? 그냥 나만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성공한 남자 50명을 인터뷰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그분들 중에 베타맨이 절반이 넘었어요. 성향상. 자, 20대 때 꿈이 뭐였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중에 어떤 분은 저는 20대 때 꿈이 그때 살던 애인과 결혼을 해서 토끼 같은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저의 꿈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30대 때는 어떤 꿈을 가지셨나요? 그랬더니 30대에는 그 여친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제 부인과 함께 영원히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면서 아이들과 건강하게 그렇게 사는 게 저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은 자동차 판매 전국 1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꿈의 그릇 또는 성향의 그릇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그냥 여기까지 와 있는 경우도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남의 꿈, 남의 그런 모습 이런 것만 흉내내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컨셉을 결정하는 데 이것도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될 것입니다. 그 성향에 맞춰서 여러분도 분명히 어떤 계단 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알고 계셔도 굉장히 훌륭한 삶을 선택하실 수 있고 또 어쩌면 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것에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몰라요. 자, 철학이라는 것은 어떤 게 도덕적이고 어떤 게 착한 거지? 하는 거에 대한 의견의 충돌. 그걸 정리한 게 철학이거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인터뷰한 그런 기업가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기부를 절대 안 합니다. 저는 기부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신에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계약직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장애인을 일정 비율을 반드시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부만이 좋다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인의 철학이 확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지금. 예. 그래서 철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철학이 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좋은 거지? 이게 좋은 거지?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행동을 하거나 좋은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혼란만 오고요. 내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도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학을 나름대로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멍 때려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멍 때리는 동안에 철학이 생기고요. 그리고 책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되고 여러분이 세상에 부딪혀서 상호작용을 할 때 그때 단순히 경험으로만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자기 반성을 해보세요. 자기 검열. 내가 이 사람과 다투었어. 소통하면서 오해가 생겼어. 그러면 재수 없어. 그냥 오늘 똥 밟았다 생각하자 하고 잊어버리자. 이거에서 끝나면 그 경험은 쓸모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말했을 때 뭔가 오해가 일어날 수 있게 내 화법이 잘못됐었나? 아니면 저런 사람과 소통을 했던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봄으로써 내 철학을 정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컨셉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더 아름답고 발전적인 것으로 확정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자세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한테는 기회가 많아요. 20대 때는요, 양이 질보다 중요합니다. 제 나이가 되면 질이 더 중요해져요. 네, 체력이 딸리니까. 근데 여러분한테는 훨씬 더 그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 질을 뽑아낼 수 있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컨셉을 잡고 앞으로의 삶에 윤택한 그런 질을 높여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컨셉을 찾으십시오. 그것에 제가 도움을 드렸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님의 철학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착하게 살자입니다.
우리 이렇게 복잡해지는 삶 속에서 뭔가 특별한 기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지금 변하고 있는 사회가 개개인의 도덕성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게 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도덕성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전부터 살아온 그런 경험을 통해서도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태까지 꿈을 찾아야 된다는 강박 속에만 갇혀서 살았는데 작가님 말씀을 듣고 한번 제 컨셉을 찾아보겠다고 한번 생각을 떠올려봤는데, 혹시 컨셉을 찾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혹시 책을 추천해 줄 수 있으신가? 제 책을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출판계에서 20대 남성들은 좋은 독자들이 아니에요. 책을 많이 안 사서 보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타겟으로 한 책들이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예. 근데 저는 왜 썼을까요? 일단은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저는 역사서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책에 서로 입문을 하신다고 하면은 베스트셀러나 추천 목록의 책들에서 찾아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베스트셀러들은 쉽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잘 읽힌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읽는 능력을 키우게 되면은 본인이 맞는 책을 도서관에서 찾아서 읽을 능력도 잘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먼저 책이 많은 데로 가십시오. 많은 데로 가서 무작위로 한번 골라보시고요. 앞장 몇 장 읽다가 이거 내 취향이 아니야 하면은 바로 덮으셔도 돼요. 저는 책을 끝까지 다 읽어야 된다는 그런 강요를 하지 않는 편이에요. 앞부분만 읽으시고 한번 여행을 해보십시오. 책 속으로. 2부에서 말씀하신 게 철학이랑 도덕에 관련된 것들이었는데, 이제 그것은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상이랑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나 환경 같은 거는 우리에게 처해진 현실인데, 만약에 이 두 개가 충돌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까지 선한 존재는 아닙니다. 사실 깊이 들어가면. 예, 저는 그래서 인간의 내면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기를 권해요. 제 속도 그렇게 아름답진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보통 좀 안 좋은 그런 직업으로 빠지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자, 이번만 돈만 살짝 벌고서 빠져나올래. 이렇게 해서 나쁜 길을 선택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못 빠져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보통 사람들이 해석을 그렇게 해요. 그 돈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분들은 본인의 도덕성이 이미 무너졌어요. 그걸 잃고 본인의 도덕적 자부심을 잃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젊을수록, 젊으니까 그냥 잠깐만 나쁜 짓에서 돈 왕창 벌고 그 이후에 정직하게 살 거야. 이게 불가능해진다는, 저는 이게 사실 이상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것만큼 현실적인 조언이 없어요. 도덕적이라는 것만큼. 많은 사람과 소통을 하고 살았지만 어떤 사람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정말. 그런데 다만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고 이런 부분이 조금 좀 아쉬운 사람이야. 이 정도의 평가가 보통 사회에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을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은 어디에서도 발을 붙일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부딪힌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착해 주셔도 돼요. 제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갈등을 할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마음 놓고 살아도 되는 게 가장 실용적인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은 훨씬 더 운신하시기에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즐겁게 강의 들으셨나요? 예. 여러분의 이런 맑은 그런 영혼과 에너지를 저도 함께 얻어서 가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의 앞날에 제가 드린 언어 하나하나가 살아서 숨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8회 장병경연대회 도전 나도 명강사. 특강 지식인에서 2019년을 빛낼 명강사를 찾습니다. 군복무라는 값진 경험을 통해 한층 성장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강연 주제는 나의 군복무 이야기로 응모 자격은 대한민국 병사, 하사, 중사, 소위 중위 대위에게 있고 응모 기간은
2019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장병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